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0월달 들어와서 한번 오르면 다음 날은 반납하고 또 오르면 하락하고 퐁당퐁당하는 모습인데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14,000원대에서 바닥권을 지켜가려는 움직임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기술적인 반등도 나오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갈지 관망세를 이어가야 하는 시기로 하루하루 움직임에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가 언제쯤 투심이 살아날 수 있을지, 또 수급이라던가 차트, 공매도 등등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시장 상황, 그리고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쉬어가야 할 때 타이밍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수익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돈 하나도 들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장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지수의 상승으로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으로 이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보합권 혼조세에서 좀 간을 보다가 오후장 들어와서 다시 하락세가 좀 강해졌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승에 따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또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으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고용지표 경계심리 등으로 장 후반 변동성을 유발하면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약 보합권 출발을 한 이후에 좀 추가적인 이런 하락도 있었지만, 그래도 10시 이후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고물가 상황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면서 주가는 또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고점이 플러스 0.36%, 그리고 코스닥은 고점이 0.2% 정도인 걸 감안하면 1% 내외 하락부터 보합권까지 좀 대부분 부진한 시간을 보냈고, 내일부터 다시 3일간 주식시장 휴장으로 인해서 시장 내 적극적인 투자가 좀 이뤄지기도 어려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하락이 더 강하게 나왔던 이유는 좀 수급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외인이 한 1000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한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1350억 원 이렇게 외인이 던졌고, 기관도 779억 이렇게 던지면서 좋은 장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좀 많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을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지수와 수급에 따라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오늘은 대체로 하락세로 이어졌고, 시장 흘러가는 대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같은 종목군이나 속해 있는 원전 관련 테마의 움직임과 좀 동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하락은 회사의 악재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좀 시장의 방향성이 앞으로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9월 달에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분을 좀 회복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세력이라던가 또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투자자라던가 꾸준하게 매수할 현재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도 저가 매수에서 좀 물량을 조금씩 늘려갈 뿐 주식을 올리기 위한 이런 공격적인 매수세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도 아예 저점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살아나는 기미가 보여야 또 추세 상승으로 돌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투심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조금 상승을 하려나 보다 하면서 좀 매수세도 들어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거래량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10월달 들어와서 4일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평균 거래량이 400만을 좀 겨우 넘는 수치로 좀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도 좀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10월달 들어와서도 좀 들락날락하는 이런 매매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 같은 경우는 24만 주 던졌고 기관도 23만 9천 주 순매도, 프로그램도 23만 주 순매도가 되었죠. 그리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모간 서울이라던가 또 SG가 6만 6천 주 정도 좀 순매수가 오늘 나왔습니다. 주요하게 들어와야 하는 이런 수급들은 모두 이탈이 되었고 개인과 그리고 기타 법인 정도만 매수로 잡혔는데요. 기간 상세로 좀 보셔도 투신 정도만 좀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매수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어제 4만 5천 주 이탈을 하면서 좀 매도 수량을 좀 낮추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17만 6천 주 던지면서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9월 21일부터 좀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 13일이죠.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어떠한 모습을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들어와서 여전히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이는 건 개인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기관은 매도 우위 그리고 외인들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매도되는 물량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4일간 똑같습니다. 외인들 따라다니기 바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점은 공매도가 좀 엄청 늘어났다는 점인데 전체적인 거래량이 270만 밖에 나오지 않아서 수량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어제에 비해서 비율은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1.26% 공매 비율을 다시 기록을 하면서 이번 한번 반짝 이렇게 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공매가 다시 좀 활발하게 늘어날 것인지는 다음 주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차 거래로 좀 보시면 10월달 들어와서 체결보다 상환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또 감소세를 이어왔었죠. 이전에 체결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공매로 진행이 된 건지 정확한 이런 이해관계는 모르겠으나 일단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좋은 모습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루 빨리 좀 외인과 기관이 그리고 연기금에서 좀 자리를 잡아야 반등하는 이런 흐름, 추세 전환,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기술적으로 새로울 건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1.69% 하락한 14,5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0월달 들어와서 4거래일밖에 되지는 않았으나 하루는 4.9% 상승을 하고 다음날 4.6% 마이너스가 됐고 또 하루는 3.8% 상승을 하고 오늘 마이너스 1.6% 정도 이렇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14,000원대는 좀 지켜가면서 단기적인 바닥권은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9월 말에 이렇게 신저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이제야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기대치는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오르면 오르고 빠지면 내리고 힘 자체가 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딱히 상승을 이어갈 큰 호재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가를 올릴 만한 무언가가 좀 부족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거래량으로 보셔도 좀 큰 메리트가 없는 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추세 전환을 하고 이렇게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 이어져야 또 투심도 이렇게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빠르게 나와서 최소 16,000원 그리고 17,000원 구간까지 위치를 하면서 여기 파란색 21선을 뚫어내는 그림이고 그게 아니라면 현재 바닥권에서 좀 횡보하는 상황에서 5일선, 11선, 21선이 다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또 갈지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지고 추세를 다시 전환할 수 있을지 정도만 중점적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14,000원 초반 정도에서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두산 NMBT 신사업 포트폴리오에 담긴 절박한 의지.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난 두산그룹 이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그룹의 중심인 두산 NMBT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신사업인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에너지, 차세대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지원 두산 NMBT 회장은 더는 워크아웃 같은 분위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속도내는 해상풍력,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4대 신사업 중 가장 실적 속도가 빠른 건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신재생 에너지는 수소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꼽히는데 그 중에 해상풍력 사업이 주목을 끈다. 국내 선두주자로 나선 가운데 해상풍력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정 용량이 228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20년까지 34기가와트와 비교를 하면 7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상풍력 기술적 잠재력이 387기가와트에 달한다는 분석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2기가와트 보급 계획이 이행된다면 단지 주통에는 약 60조 원, 준공 후 20년간의 단지 운영에 40조 원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1기가 해상풍력 단지라면 청정 난방에너지로 25만 가구의 열 공급이 가능한 규모고 세계 해상풍력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매년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이 전세계 해상풍력 보급량의 3분의 1 수준인 9.7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해상풍력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국내 총 142.1메가와트의 해상풍력이 설치됐다. 이 중 두산 에너빌리티가 탐라 해상풍력단지 30메가와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60메가와트 등을 포함해 96메가와트를 조성했고 유니슨이 34.5메가와트를 공급했다. 아울러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인 100메가와트 규모 해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기자재 공급과 장기 유지 보수를 체결을 했다.
두산에너빌티는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 후발주자지만 대한민국 풍속 환경에 적합한 모델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 해상 평균 풍속은 초당 7.0m로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다. 두산에너빌티는 국내 저풍속 환경에 맞춰 블레이드 길이를 늘려 높은 이용률을 달성하는 해상 풍력 모델을 개발해오고 있고 사업 초기 30% 수준이었던 풍력 발전기 국산 부품 사용률은 현재 70%대로 끌어올렸다. 지금까지 두산에너빌티는 200MW 이상의 해상풍력 수주를 기록하고 있고 우수한 해외 파트너들과 함께 국내외 수주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신사업 중장기계획 연 5조 3천억 수주. 두산에너빌티는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차세대 원전 등 4대 신사업 수주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대 신사업에서 연평균 5조 3천억의 수주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가스터빈 1조 8천억 원, 수소 6천억, 신재생 2조 1천억, 차세대 원전 8천억이다. 두산에너빌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재생과 가스터빈 원전 사업의 분야에서 순항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제주한림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 및 장기 유지보수 등 계약 등으로 1조 1천억 원을 따냈고 지난 9월에는 약 5,400억 원의 사우디아라비아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티 올해 수주를 7조 9천억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상반기 수주 잔고는 14조 2,8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가스터빈에서도 수주 전망이 밝다. 270MW급 대형 가스 터빈 실증이 2023년에 끝났고 지난 4월 김포 또 열병합 발전소에 실증을 위한 가스터빈이 설치됐다. 국내 순수 기술로 제작한 대용량 고효율 가스터빈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고 지난 2019년 세계에서 5번째로 270MW급 가스터빈을 개발해 상용화에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전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예상되고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차세대 SMR 분야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 두산에너빌티는 세계 1위 SMR 업체 스킬파워에 지분을 투자했고 초도호기 제작에 참여가 임박한 상황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축으로 부상한 SMR 개발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SMR은 안정성과 경제성,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미래형 원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를 좀 많이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들 앞으로 기대감 쭉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길게 읽어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에너빌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